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별리서 스쿨의 화학 선생입니다. 네, 김선민이라고 합니다. 내년에 1차 보는 거죠. 내년에 이제 1차를 다들 이제 뛰어들까 말까를 고민하는 중이죠. 뛰어드는 거 결정 났습니까? 뛰어드는 거 결정 났고 이제 어떻게 하면 내년에 합격할까? 그죠? 고민 중입니까? 아니면 결정 났습니까? 고민 중. 그러면 선생님 말을 잘 들어보고요. 이렇게 할 수 있으면은 하시고요. 만약에 안 되겠다 싶으면 하지 마세요. 응? 잘못해서 괜히 뛰어들었다가요. 이런 경우 있잖아. 그냥 남 좋은 일 시키는 거. 학원 좋은 일만 시키는 거죠, 뭐. 뛰어들게 만들면 고객님 감사합니다. 우린 좋겠죠. 그렇지만 본인의 어떤 인생에서의 거대한 줄거리에서는 뭐 그게 큰 건 아니에요, 사실. 한 2, 3년 뭐 이렇게 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요. 그러면 붙으면 물론 당연히 보상 다 받고 좋지요. 하지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2, 3년 인생 크게 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건 맞지만 젊었을 때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죠? 젊었을 때 놀아야 되잖아. 노는 걸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나이 먹어서 못 노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중요한데 놀지도 못하면서 괜히 합격도 못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면 선생님 말을 제가 말씀드린 걸 잘 들어보시고 이게 자신 있다 하면 하시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다라고 싶으면은 그때는 안 해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내년에 1차를 노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마도요, 내년 1차.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저는 화학 강의예요. 화학 선생인데 화학을 잘 보자가 아닙니다. 화학 잘 봐야 될 이유가 있어? 뭘 또 없니? 또 이 없긴 뭐 잘 보면 좋지요. 뭐 삐졌어 잘 보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요. 화학만 잘 보고 떨어지면 의미가 없단 소리죠. 화학은 못 봐도요. 사실 못 본다고 하더라도 1차 합격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의 최소한의 목표는 내년 2월 달에 1차를 붙는 것일 거고요. 그건 일단 기본적으로 무조건 달성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동차 합격까지 노려보는 그 정도가 되면 뭐 거의 천재 수준인데 뭐 그건 현실적으로 좀 힘들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가능성이 높은 것은 1차 내내 붙고 2차 그 다음에 붙어서 2년 만에 별사가 딱 되면 거의 예술이죠. 뭐 그런 사람이 있나요? 별로 못 본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간에 그 정도가 여러분들이 꿈꾸는 바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도 1차 합격을 원하실 거고요. 저는 1차 합격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화학을 잘 보자가 아니라 1차 합격을 안 적어도 돼요. 그냥 안 적어도 되고요. 뭐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뭐 열심히 적고 막 그러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쓱 듣고서 그냥 저 선생님이 말하는 취지가 이거였구나 이렇게 느끼시면은 그 느낀 바대로 자기의 공부 스타일과 그게 맞으면은 그렇게 해보는 거고요. 그렇게 해보면은 아마도 공부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략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공부 기간에 큰 차이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해요. 몇 년 봤습니까? 주변에서 1차 합격까지. 몇 수까지 하는 학생 본 적 있어요? 5수. 나도. 내가 동명이인 봤나? 나도 5수까지 봤거든요. 1차 5년 만에 포기하더라고요. 1차를 5년 동안 해서 떨어지더니만 포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학원에서 안 보여요. 본인이 과연 그걸 생각이나 했을까요? 5년 전에? 아닙니다. 누구나 다 5년 동안 공부한다는 생각은 꿈에도 생각은 안 해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이유가 제가 볼 때는요. 그 친구는 공부도 안 해요. 그래서 그 친구는 핑계거리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도 그렇다면 전략이 없어서일 것입니다. 그래서 전략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전략적으로 공부하라 그러면 수험생들 중에는 어떤 생각을 갖냐 하면은 잔머리로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수험생이 가끔가다 있어요. 이 전략하고 잔머리는 이건 전혀 등치되지 않습니다. 전략은 합리적인 전략이고요. 잔머리는 이건 말 그대로 별로 그렇게 좀 잔꾀 뭐 이런 편법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전략은 편법하고 전혀 다른 얘기예요. 전략을 한번 말해 봅시다. 자, 전략 세워보자고요. 시험 과목은 알죠? 민법하고요. 조금 전에 유호근 선생님 와서 뭐라고 얘기했죠? 민법도 산재법은 3과목입니다.
그죠? 특허, 상표, 디자인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자연과학입니다. 자과는 물화생지 이렇게 해서 4과목입니다. 이 도대체 몇 과목이에요? 하나, 셋, 넷, 8과목이에요. 8과목을 1년 만에 전국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들을 경쟁 상대로 삼아서 뚫어야 되는 겁니다. 그지요? 그래서 시험은 아마도 현재의 우리나라 시험 중에 가장 어려운 시험일 거라고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시죠. 처음 공부 시작할 때는요,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막 시작할 때 언제 시작했습니까?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 그 아까 했다며. 아, 마음은 먹었다. 아, 좋아, 좋아. 그래. 처음 시작할 때 막 다 잘할 것 같아. 그지? 내년에 몇 점 받고 싶습니까? 민법 몇 점 받고 싶어요? 말해봐요. 그냥 아무거나 빡 찍어. 90점 콜. 그래, 좋아. 90점 산재법. 그냥 스스로 90점 그래. 100점 그러면 또 가슴이 아프네. 자, 장관 몇 점? 80. 어우, 예. 이렇게 받고 싶지요. 누구나. 근데 현실상으로 이런 사람이 올해는 있습니다. 올해는 이 올해 성적 중에 이런 성적을 있어요? 올해 나한테 알려준 성적 중에 이런 성적이 있어요. 제 스터디 멤버 중에 97.5, 95, 90인 사람이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예, 그 친구는 초시생은 아니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베이스도 엄청 단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모델로 삼으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문제가 쉬웠어요. 문제가 쉬웠기 때문인 거고요. 이 정도 받으면 거의 예술이고요. 예, 이 정도 받는 것은 꿈을 꾸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실성 있는 공부를 해보자. 자, 현실성 있는 공부. 민법, 산재법은 둘 다 90점 이상, 90점 근처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요. 합격자라면 실제로 90점 금방 다 갑니다. 90점 금방 다 가기 때문에 민법, 산재법의 공부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공부, 자, 전략 1번. 민법, 산재법에 가장 열심히 합시다. 이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왜냐면요. 이게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걸 지키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요. 자, 학생은 전공이 뭔가요? 근데 지금 코로나 시기입니까? 왜 마스크를 끼고 있는 거예요? 아, 미세먼지? 아, 그렇구나. 좋아. 그래. 예, 그 뭐 세 분이 마스크를 끼고 있었고, 마스크 안 낀 사람은 뻘쭘하네. 그지? 그래요. 그러니까, 아, 미세먼지가 심한, 비가 오는데 뭐 미세먼지가 있어. 그래, 뭐 잘, 좋아. 학생은 전공이 뭔가요? 생명. 그러면 생물 잘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학생은요? 전자공학 물리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리 뭐 상당히 강점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학생은 기계. 또 학생도 물리. 자네는 전자. 자네도 물리. 화학을 없어. 삐졌어. 자, 생각해 보죠. 화학을 못한다 생각하자. 그러면 공부를 많이 시간을 투자하죠. 공부하다 보면요. 거기에 매몰돼요. 매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항상 강조하지만 여기에 공부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해야 되는데 어떤 하나에 매몰되어서 화학 공부를 민법만큼 하는 어리석은 수험생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 벌어져요? 민법을 망하죠. 그리고 화학도 망합니다. 왜 화학도 망하냐면요. 공부 시간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아무리 천재여도 그렇죠. 화학 한 과목을 지금 오늘 2025년도 3월, 오늘 며칠이야? 2일이죠. 3월 2일부터 내년 시험 볼 때까지 딱 한 과목인 화학만 1년 내내 본다고 생각합시다. 몇 개 맞을 것 같아요? 10개 다 맞을 것 같습니까? 그런 느낌이 오죠? 1년 내내 다 받으면. 작년 문제 같으면은 한 8개 정도 맞히면 상당히 대박이고요. 재작년도 같으면 5개도 못 맞습니다. 베이스 약한 친구는. 화학에 대한 베이스가 약한 사람은요. 1년 내내 화학을 해도 5개 맞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8과목을 1년 동안에 합격자 수준까지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매몰돼 보세요. 그래갖고 화학 공부를 민법만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민법은 볼 수 있는데 많이 못 봐갖고 망하고, 화학은 안 되는 걸 하다가 망하고, 그래서 5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첫 해 떨어지면 그 다음에 내년엔 죽었어. 그러고서 화학 또 그럽니다. 그리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한 네다섯 번째 떨어지면 진력이 나서 못하죠. 뭐 그때는 이제 진력이 나서 못합니다. 더 이상 볼 것도 없는데 시험만 보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진력이 나서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 전략 1번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건 이거다. 절대 물화생지에 한 과목에 과부하가 걸리는 그 순간 망합니다. 어떤 과목이든 간에 그 과목이 민법이나 산재법만큼 공부를 하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그건 여러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행동으로 잘 옮겨지질 않아요. 행동으로 잘 옮겨지지 않으니까 어느 하나에 몰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몰입함을 버려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말 수 있는 건 이건 누구나 다 가능하거든요. 민법 산재법을 90점 정도 받을 수 있는 것은요. 누구나 가능합니다. 이거는 뭐 베이스가 약하건 강하든 뭐 법대생이라 그래서 무조건 점수가 좋다. 우리 이공대생이라 그래서 점수가 나쁘다 이러지 않아요. 합격자라면 이 정도 갑니다. 1년만 공부하면 이 정도 충실히 공부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법 산재법은 충실하게 공부하시는 건 당연한 것이며 이거는 저는 자과 선생이기 때문에 논외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논외로 하고 이제 자연과학의 전략을 갑시다. 자연과학의 전략 물화생지예요. 자, 네 과목입니다. 몇 점 받으면 합격되는 거냐면요. 자, 올해 같은 경우에 커트라인이 조금 올라갈 것입니다. 조금 올라가서 뭐 몇 점이라고 예견은 못 하겠어요. 사실 그걸 뭐 예견한다는 건 좀 쉽지 않지만 조금은 올라간다고 보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재작년 같은 경우에 3년치를 보면요. 70부터 80 정도입니다. 커트라인이. 70부터 80 정도면 80이 됐을 때는 문제가 쉬웠을 때 80이고요. 70이 되었을 때 문제가 어려웠을 때가 70이고요. 문제가 보통 나오면 75, 6 정도에서 커트라인이 형성돼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자연과학에서 몇 점 정도 받으면 합격할 수 있는가? 민법 산재법을 90점씩 받으면? 그럼 이거 몇 점 받으면 됩니까? 예, 65점 정도만 받아도 커트라인이 80점을 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문제가 쉬워도 합격할 수 있고 문제가 어려워도 합격할 수 있는 성적이 한 65점쯤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65점이면 은근히 불안하니까 예를 들면 70점이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자연과학에서 한 70점 정도를 득점하는 겁니다. 70점 정도 득점하려면 몇 개 정도 맞는 건가요? 40개에서 28개죠. 아닌가? 맞을걸? 28개 맞습니까? 28개 정도 득점하면 70점 정도 맞습니까? 점수 뭐 이건 대충 맞아요? 암산 빨리 해줘. 암산. 암산. 어? 대충 맞아. 그래. 그러면 28개를 갖다가 28개 맞으면 대박이거든요. 사실. 이거는 올해 시험도 잘 본 겁니다. 올해 시험도 잘 본 건데 자, 이 정도가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지금부터 얘기해 봅시다. 28개를 어떻게 맞느냐. 다 열심히 하면 좋겠죠. 뭐. 다 열심히 하고 뭐 전공이 전자라 그랬죠. 물리도 막 하고 막 생물 화학 다 잘해갖고선 9개 맞으면 예술이죠. 뭐. 근데 그런 수험생 없어요. 불가능한 얘기를 시작할 땐 가능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다가 언제 불가능한 걸 느끼냐면요. 내년 1월 달에 느껴요. 쭉 가능하다 하고선 괜히 이상한 근거 없는 자신감만 갖고 가다가 1월 달쯤 되어서 다음 달이 시험이다. 그럴 때 어이? 하면서 그때 마음속에 평온함이 막 찾아옵니다. 평온함이 찾아오면서 머릿속에 두 글자가 지나가요. 내년. 그 순간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떨어지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인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 얘기해 봅시다. 자, 전략을 세워보자. 어떻게 하면 자연과학을 28개 맞을 수 있을까요? 꼭 28개가 28개는 아니고요. 한 5개부터 30개 사이 정도면 됩니다. 그 정도만 받으면 대박 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맞을 수 있을까요? 자, 어떤 과목을 제일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물화생지죠. 물리요? 학생은 전공이 전자니까. 저 학생은 생물이라 그러는데 저 학생은 생물이라고 너는 물리라 그러고요. 네, 그렇죠. 당연하죠. 사람마다 베이스가 다 다른 것을. 그러니까 어떤 과목이 주 전략으로 삼는지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지만 공통적인 전략 과목이 있다는 거죠. 그게 지구과학인 겁니다.
그래서 변시 1차는요, 지구과학에서 승부를 보는 거예요. 고득점 치는 겁니다. 그런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지구과학은 문제가 쉽다, 또 암기할 것도 생물보다 현격해졌거든요. 이거 암기 과목 맞죠? 이거 이해 응용 과목 맞죠? 이런 과목이죠. 과목의 특성이 그렇죠. 이해 응용은 쉽지 않아요. 암기는 그냥 열심히 책 보면 됩니다. 근데 생물보다 지구과학은 공부량이 생물이 10배 많아요. 그러니까 지구과학은 공부량도 적죠. 암기 과목이죠. 문제도 난이도가 개 높게 안 나오죠. 개란 것은 만이란 뜻의 군사용어입니다. 만이란 뜻이야. 네, 그럼 문제의 난이도도 풀만하게 나오죠. 그런데 되게 웃긴 건 뭐냐면요, 이런데 점수가 안 되는 걸, 화학이 베이스가 약한 사람이 화학 같은 걸 하려고 시간을 왕창 투자하다가 시간만 투자하면 맞출 수 있는 지구과학을 막판에 가서 한다는 겁니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구과학에서 점수를 못 땁니다. 지구과학에서 점수를 못 따버리니까 결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오픈 카톡방이나 온갖 인터넷 사이트 가보면 지구과학은 막판에 일주일만 공부하면 된다라는 개소리들이 막 난무합니다. 그거 전부 개소리거든요. 개 3수 5와 5수생입니다. 초시생이 절대 그런 걸 쓸 수 없어요. 초시생이 어떻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일주일만 하면 된다. 그게 어떻게 초시생이야. 그런데 학생들은 그런 글을 읽으면서 자기가 그렇게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글을 믿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구과학이나 이런 걸 많이 안 하다가 화학 같은 거에 신경 거슬리다가 막판에 가서 지구과학을 해야 되겠는데 일주일만 하면 된다니까 그 말을 믿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서 해보십시오. 막 과학이 일주일 만에 되는 과학이 어디 있어. 지구과학도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하려면 굉장히 할 게 많은 것이에요. 그런데 공부를 일주일도 안 합니다. 전체 1년 기간 동안에. 그래 버리니까 점수를 못 따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구과학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합시다. 그 시간도 많이 투자하시고 여기는 전공과 관계없이 주 전략, 저는 그 전략 과목을 공격 과목이다라고 임명해 줄게요. 공격 과목으로 삼아 주자고요. 그래서 얘는 10개 중에서 8개, 9개, 10개를 맞을 수 있어야 합니다. 최소 8개 이상. 최소 8개 이상은 지구학은 맞을 수 있도록 합시다. 오케이. 그러면 자, 이젠 3과목이 남습니다. 물화생이 남아요. 물화생이 남았습니다. 자, 이제는 이거는요. 자, 학생은 물리지요. 학생은 생물이죠. 나머지 수학생도 물리죠. 이거는 베이스에 따라 다 다른 겁니다. 공격 3개 중에 하나 혹은 2개는 공격으로 삼읍시다. 그러면 3과목 중에 1개 내지 2과목은 공격으로 삼고요. 3과목 중에 1개 내지 2과목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2과목이라고 얘기해 볼까요? 1과목만 공격으로 삼고 3과목 중에 2과목은 방어로 얘기해 보자. 이렇게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전략을 딱 세워서 공격은 공격대로 공부하는 거고 방어는 방어대로 공부하는 겁니다. 방어를 한다 해서 포기하거나 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가끔 가다가 자, 오픈 카톡방이 얼마나 허황된 곳인지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알게 돼요. 절대 그런 데 들어가서 글 쓰거나 글 읽지 마세요. 오픈 카톡방 내지는 각 학원의 익명 게시판들은 싹 다 훌리 오와 알바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글을 읽으면요, 공부에 말하자면 전략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런 데 읽지 마시고요. 전략을 세워서 가자. 자, 공격 지구가 8개 이상 맞을 수 있죠. 사람마다 다 공격이 되는 과목은 다를 수 있지만은 하나 정도는 공격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 그러면 만약에 하나 정도 공격으로 삼아야 되는데 자, 자기가 본인이 전공이 아무것도 없다. 그럼 문과다. 예를 들면. 그러면 전공이 없죠. 그러면 하나 정도는 공격으로 삼아야 되는 과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은 접근해 줍니까? 아마도 학생들도 나는 전자과기 때문에 물리, 생물과기 때문에 생물이라고 했지만 어쩌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전공이. 그 베이스가 되게 약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화학과라고 하더라도 무늬만 화학과가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베이스가 약한데도 자기가 그쪽을 전공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자기는 그 부분이 잘한다라고 착각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 자신감은 좋긴 하지만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세 과목을 일찍 시작해 봐야죠. 일찍 시작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 시작이 빨라야 돼요. 보통 보면 자 3월 달에 학생 뭐부터 공부 시작하려고 마음 먹었습니까? 네. 뭐부터 공부 시작하려고 마음 먹었어요? 민법이죠. 그리고 민법에 신나게 공부 투자하다가 4월 달에 안 할 겁니까? 민법만 하고 시험 볼 겁니까? 나머지 과목 뭐 그 다음에 볼 거예요? 그 다음 달에 산재법 보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상표 보겠죠. 그 다음에 또 디자인 보겠죠. 그 다음에 여름이 지나서 자연과학 봅니다. 이게 보통의 공부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베이스도 약한데 여름 이후에 자연과학을 보니까 뭐가 공격인지 뭐가 방어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허덕허덕 됩니다. 그럼 그때 가면 민법하고 산재법은 90점 안전빵이 될까요? 아니요. 안 됩니다. 지금부터 1년 꼬박 해야 될까 말까 한다니까요. 그런데 자기는 거기서 이제 막 떨리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은 촉박하다고 느끼지, 민법하고 산재법도 공부는 나름대로 했는데 뭔가 안 됐음을 느끼지, 그래 버리니까 시간이 촉박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거냐. 자, 전략. 민법, 산재법은 90점 이상 받도록 하자. 지구과학은 공격 과목이니 누구라도 이건 진짜 여름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이건 뭐 3월 달부터 시작할 수는 없는 과목이에요. 이 지구과학은. 그러니까 여름부터 시작을 하더라도 이건 공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얘 셋 중에 하나는 빨리 시작합시다. 빨리 시작해서 가자. 빨리 시작해서 어떻게 가냐면요. 쭉 공부해 나가다가 물리든 화학이든 생물이든 쭉 공부해 나가다가요. 자, 자기가 본인이 흥미를 느끼는 과목이 있을 거예요. 나 이 과목은 해봤더니 왠지 재밌다. 야, 나 이거 왠지 좀 재밌구나. 이거는 뭔가 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 과목을 쭉쭉쭉 읽어 나갈 때에 약간의 지침을 예를 들면 물리를 봄으로써 생물을 봄으로써 머리가 리프레시 되는 그런 느낌이 받는 과목이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런 거 없는데요. 그러면 할 말 없어. 있어야 된다 반드시. 그거를 알려면 빨리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흥미를 느끼는 과목, 그 과목이 바로 공격 과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격 과목임을 빨리 캐치해내기 위해서는 자연과학도 빨리 뛰어드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빨리 뛰어들어서 어차피 자연 과목 한 과목을 버리고 갈 수는 없는 거니까 빨리 뛰어들어서 내가 그 과목에 흥미를 느끼느냐 흥미가 없느냐를 스스로 판단해 나가면서 공부해 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공격 과목으로 딱 잡았을 때 이제 공격 과목 잡는 거 알았습니까? 그러면 자 공격 과목 잡았어요. 그러면 자 갑니다. 예를 들면은 생물이 공격이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10개 중에서 8개, 9개, 10개를 맞았다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방어인 얘는 몇 개 정도 맞으면 되겠습니까? 10개에서 얘는 5 내지 6개 정도만 맞으면 되잖아요. 그죠? 4개, 최소 4개부터. 4, 5, 6, 이 정도만 맞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 이거 뭐 10개, 10개, 6개, 6개면 32개 맞은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9개, 9개, 5개, 5개면 되더라도 이건 대박 난 거잖아요. 그냥.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 성적 이상은 그냥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방어인 과목은 이 정도만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만 받으면 되는 성적을 어떻게 받느냐? 물린 난 몰라. 생물도 몰라. 지구과학도 몰라. 내가 아는 건 오로지 화학밖에 없어. 그러면 화학이 공격인 사람과 방어인 사람의 공부 전략이 바뀌어야 된다. 이거란 말이에요. 달라야 된다. 그러면 저는 화학 선생이기 때문에 이제는 화학 얘기밖에 해드릴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개괄은 잡혔죠? 법 과목의 90점 이상은 꼭 받도록 합시다. 지구과학은 여름부터 시작하더라도 되니까 지구과학에 절대 손 놓고 일주일만 하면 된다는 개소리에 속지는 맙시다. 그리고 세 과목은 조금 빨리 시작하셔서 자기가 흥미를 갖고 있는 과목이 공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시작함이 옳습니다. 그래서 쭉 해나가다가 법 과목의 지침을 자연과학을 공부함으로써 여러분들은 머리 구조가 이공대라 법의 구조보다 이공대의 구조가 마음에 들거든요. 답이 똑 떨어진 걸 좋아합니다. 우리는 그렇잖아. 그렇기 때문에
법 과목에 지치는 공부를 하다가 이공대에 상큼하게 수학으로 딱 풀어나가는 그 상큼함도 있다. 그 재미를 느끼면서 가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서 오히려 쉬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격 과목이 될 수 있는 거지요. 그게 저는 화학이었으면 좋겠는데 화학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화학 문제가 난이도가 올해 문제는 좀 쉬웠어요. 올해는 10개 맞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올해는 저한테 신고한 사람 중에 10개 다 맞았습니다 라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작년만 해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작년, 재작년, 그전 3년 전무했어요. 그러다가 올해는 드디어 10개 맞은 사람이 나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문제가 그만큼 쉬웠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화학이 공격인 사람과 방어인 사람은 공부 전략이 달라야 합니다. 공격인 사람은 어떻게 공부합니까? 화학이 공격인 사람 어떻게 공부합니까? 이제는 문제 많이 푸는 게 중요합니다. 공격인 사람은 문제 많이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공격이니까 그 화학을 잘한다는 소리야. 잘하니까 문제를 풀어도 시간이 오래 안 걸린다는 소리야. 그리고 공격이기 때문에 화학을 잘하기 때문에 문제를 보면서 야, 이 문제는 변리사 시험 문제하고는 전혀 동떨어지구나 하는 것도 판단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풀어서 선별해서 문제를 가는 것도 이건 나쁘지 않아. 그럼 방어인 사람은 어떻게 가는 거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공격인 사람은요, 그냥 쭉 문제 많이 풀고 문제 많이 푸는데 이것도 너무 무한대로 가는 거 이거는 진짜 바보짓입니다. 최악이 뭐냐면요. 자, 이걸 잠깐만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 가끔 가다가 합격수기도 그런 합격수기가 있더라고요. 합격수기 혹은 오픈 카톡방 내지는 어떤 이런 게시판에 미트, 디트, 피특기 출문제를 다 풀었다라는 미친놈이 있습니다. 2년 걸립니다. 화학만. 아시겠지요? 화학만 2년 걸려요. 그걸 푼다는 게요. 한 번 푼 걸 푼다라고 말하면 가슴 아픕니다. 뭐든지 책을 딱 한 번 잡았다면 기본이 10번이야. 그래야 그게 한 번 정도 봤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트, 피트 20년 동안의 기출문제를 다 갖다 놓고 풀면요. 문제의 난이도도 변리사랑은 많이 동떨어져 있기도 하지만 그렇기도 하지만은 문제 수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거기서 공부하는 화학에 그 투자하는 시간이 민법보다 더 많이 하게 되는 바보짓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한대로 공부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거 알았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화학을 하려고 하지 말자고요. 그러면 가끔 가다가 그런 합격수기가 왜 존재합니까? 걔 화학과생이야. 내지는 과거에 피특 공부했던 수험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걔는 과거에 다 풀어봤어. 피트는, 미트, 디트, 피트는 화학, 유기화학, 생물만으로 시험 보는 거야. 응?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하다가 여기 와 보니까 민법 산재법이 문제야. 어차피 생물, 유기화학, 이거 화학, 물리는 너무너무 쉬워요. 변리사 쪽에 넘어오면은요. 그러니까 그 친구의 입장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합격수기에 과연 그런 이력을 다 적어 놓습니까? 안 적어놔. 그냥 자기는 그거 다 풀었다. 이렇게 적는 거야.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문과생이 그런 합격수기를 읽었다? 독배를 마신 겁니다. 그런 합격수기 읽고선 오 그래 미트, 피트 기출문제 다 풀면 되지 뭐. 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2년 걸려요. 그러면 화학을 민법만큼 공부하게 되고 그러면 더 망한다니까요. 그럼 민법도 망하고 화학도 망한다니까. 그러니까 절대 과도하게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걸 명심해야 돼요. 과소하게 공부해서 떨어진 사람보다 과도하게 하다가 떨어진 사람이 변리사 수험생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게 억울하지 않습니까? 공부를 조금 해서 떨어지면 덜 억울해요. 근데 공부를 많이 하다가 떨어지면 세상에 그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나요? 그게 바로 화학에서는 뭐냐? 미트, 디트, 피트 기출문제 다 푸는 겁니다. 바보짓을 하는 거예요. 완전 바보짓을. 그러면 문제를 많이 풀려 하는 것은요. 이렇게까지 많이 나는 겁니다. 무한대로 가지 말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문제 풀 때 요거는 어느 정도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는 제가 수업 시간에 요건 알려드립니다. 요건 수업 시간에 제가 어느 정도의 문제를 선별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좋다라는 걸 알려드릴 테니까 겁먹지 말고 내가 알려주는 문제만 딱 풀면 됩니다.
그러면은요, 문제 최소화시킴으로써 많이 공부하게 만들어 드릴 거고요. 만약에 더 문제가 필요하다 그러면 더 나눠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러면 문제는 이거는 이런 학생은 뭐 많이도 없고요. 화학이 공격인 사람은 많이도 없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방어죠, 뭐. 화학이 방어입니다. 몇 개 목표예요? 4, 5개, 4개부터 6개 정도 목표입니다. 그럼 화학이 방어인 사람은 어떻게 화학을 접근하느냐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자, 갑시다. 화학은요, 이해 암기형 문제와 응용 계산형 문제가 있습니다. 화학을 크게 문제를 두 부류로 나눠보라 하면은 이해 암기형과 응용 계산형으로 나눠요. 몇 개 정도가 출제되냐면요, 이해 암기형이 5개, 응용 계산형이 5개 정도 출제됩니다. 올해도 그랬고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최악의 수험생, 진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일단 시작해놓고 시작하는 사람, 어떤 마음을 먹냐면요, 방어인데 여기에 집착하는 겁니다. 이게 수험생들이 범하는 전형적인 오류거든요. 어떤 게 어려워 보이십니까? 이해 암기형하고 응용 계산형 중에. 이게 어려워 보이죠? 응용력은요, 응애! 하는 순간에 결정납니다. 태어날 때 결정되지 후천적 발달을 시키려면 거의 무한대의 노력이 들어가야지만 1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방어야, 말하자면 화학에 대한 베이스가 약해. 그래서 화학을 4, 5개만 맞아도 행복해. 그런 사람이 여기는 이해가 됐으니까 됐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관심을 두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 벌어지냐? 이해만 하고 시험장을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만 문제를 신나게 풀어요. 여기 문제는 시험장 들어가서 시간 내에 못 풉니다. 응용 계산이 안 되는 거야. 응용력이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매듭과 실마리를 못 잡는 겁니다. 매듭과 실마리를 잡지도 못하면서 매번 그런 문제만 연습하고 시험장을 들어가 버리니까 시험장 가면은 1번부터 풀어야 되는데 1번 문제가 벌써 문제 길이가 면합니다. 읽는데 5분은 걸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맛이 딱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1번, 12번, 13번 돼서 맛이 딱 가고 그 다음에 뚝 하고서 기분이 확 잡치는 거거든요. 이건 뭐예요? 야, 몇 개 맞으면 된다고? 4개부터 6개. 이거 맞으면 행복에 겨우 한다니까, 방어니까. 그러면, 자, 어떤 거? 이해암기형, 이건 뭐야? 이해암기형은 이해됐으면 외우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해만 하고 시험장을 들어가면 이해된 걸 바탕으로 시험장 가서 풀잖아. 그게 무슨 개바보 짓이야. 다 외우고 들어가서 그냥 딱 찍으면 되잖아. 이해가 됐는데 왜 못 외워요? 그지? 그러니까 이해가 됐으니까 외울 수 있는데 이해만 하고 시험장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 버리니까 시험장에서 이해된 걸 바탕으로 해서 풀어낸단 말이에요. 얼마나 웃깁니까?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그 얼마나 웃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이걸 풀어내고 있으니까 이거는 시간이 왕창 걸려도 결국은 못 풀고 여기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화학 10문제 풀다가 전체 자연과학 시간을 다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물리, 지구과학, 생물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꽈락 먹게 되는 얼기 없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지요. 이게 최악이에요. 그죠? 그러면 자, 이렇게 하면 되면 되잖아. 이해됐으면 나는 방점을 암기에 둡니다. 여기에 두자 이거야. 외우고 들어가자라는 겁니다. 외우고 들어가자. 그래서 시험장 들어가서 바로 빡 찍자. 바로 빡 찍자. 올해 같은 경우에 물하고 시아나이드 음이온 중에서 시아나이드 음이온이 스트롱필드 리간드다라고 책에 그냥 있는 글씨입니다. 그냥 외우고 들어갔으면 시아나이드 스트롱필드 리간드다 빡. 읽으면서 답을 찍습니다. 읽으면서. 근데 그걸 갖다가 색깔 따지고 자빠지는 겁니다. 그게 자빠지는 거 아니냐 이거야. 자빠지는 거. 외우고 들어가면 되는 것을 이해만 하고 들어가서 거기서 풀어내는 바보짓을 왜 합니까? 그리고 연습은 맨날 이런 것만 하는 겁니다. 왜 연습을 이런 걸 합니까? 어차피 시험장 가면 못 푸는데. 시험장 가서 시간의 압박감을 느끼면서 실마리를 깨우쳐서 문제를 나중에 보여드립니다. 왜 응용계산형 문제가 어려운 것이 뭔지를. 그런데 방어인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30분, 40분, 50분씩 잡아먹으면서 풀어내는 것은 한 개 풀고 두 개 풀고 그거 푼 것도 또 틀립니다. 그래서 0.5 내지 한 점, 1점 맞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죠. 스스로 그렇게 전략이 없이 공부를 하니까 그런 오류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생각해보자. 암기하고 들어갔어요. 이 암기 다 하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 순간 바로 빠바박 찍잖아. 이거 왜 풀어? 이거 11번, 12번, 13번이거든요. 왜 풀어? 딱 푸는 순간 문제 길어. 안 풀어. 말아. 그럼 딱 제껴놓고 나머지 딱 풀면 되잖아. 왜? 11번 문제나 19번 문제나 똑같은 1점 아니야. 똑같은 배점을 갖고 있는 거지 배점이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왜 풀면서 시간을 잡아먹고 있느냐 말이요. 그러니까 이거 먼저 풀자는 겁니다. 암기가 되었기 때문에 빨리 풀 수 있습니다. 1분 내에 풀 수 있어요. 5문제 5분 만에 풀어낼 수 있습니다. 5분 만에 풀어내고요. 그럼 5분 만에 5문제를 딱 풀어내면서 이거는 확보가 됐잖아. 그지? 그러면 그 다음에 남는 시간을 생물 풀고 지구과학 풀고 물리 풀고 다 푼 다음에 더 그래도 시간이 남았어. 만약에 그러면 그때 이런 문제 풀면 되는 거잖아요. 그때 시험장에서 고민해 보면 되잖아. 그지? 그런데 여기다가 시간을 보내느냐고 뒤에 거는 시간의 압박감을 느껴서 실수 나오고 이 부분은 시간만 보내다가 결국은 실마리를 못 잡아서 틀리고 최악의 문제를 푸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암경에서 암기의 방점을 두고 시험장을 들어가셔서 여기서 5개를 확보합시다. 그럼 5개 푼다고 5개 다 맞습니까? 아니잖아. 꼭 4개만 맞읍시다. 풀었으니까 그래도 4개 맞겠지 뭐. 4개 맞겠지. 5개 다 맞으면 좋고. 그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 5개는? 모르는 거니까 양심상 빈칸으로 놔두고 나와야지. 미쳤니? 찍어야지! 어떻게? 일자로! 걸리는 시간. 일자로 훅 찍을 때 걸리는 시간. 1초면 됩니다. 뻥뻥뻥뻥뻥인데 뭘. 찍는데 왜 거기서 볼펜을 왜 굴려? 왜? 응? 거기서 볼펜을 왜 굴리며 거기서 왜 볼펜을 굴리는 것도 둘째치고 왜 거기서 왜 찍으면서도 문제를 읽어보는 그런 어이없는 일은 뭡니까 도대체? 응? 그 어이없잖아. 그러면 자 오지선다야. 5개를 찍었어. 확률상 몇 개 맞을 정상입니까? 1개는 맞습니다. 재수가 좋으면 2개까지도 맞아요. 하늘이 도와주면. 하늘이 버리고 조상도 버리고 다 버리면 다 틀릴 수도 있고요. 평균적으로 1개 맞겠죠. 목표 달성했죠. 방어인 사람의 수험 전략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응용 계산형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 암경에서 암기에 집착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해 암경을 어떻게 공부해 나가는 것이냐라는 것을 짚어보자고요.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화학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이 조금은 연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연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자 제일 먼저 할 것은 화학 공부는 일단 제가 3월부터 개강을 합니다. 내일 개강이에요. 내일 개강을 하는데 개강부터 시작해서 일단 바로 시작하는 것이 좋으며 그 다음에 자 갑시다. 1번 내지 2번은 꾸역꾸역 전 범위를 다 봅시다. 전 범위를 다 봐야 합니다. 꾸역꾸역이라도.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맥락을 뚫지 못하면요. 이해 암경 파트에서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면 못 외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돼서 외우려면요. 화학 전반적인 개념이 좀 뚫려 있어야 합니다. 화학 전반적인 개념이 뚫려 있기 위해서는 일단은 3월 개강부터 시작해서 이제 결국은 뭐 개강해서 이제 6월 달쯤에 아마 내용 강의 끝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1-2번은 꾸역꾸역 전 범위를 봅시다. 요거는 꼭 합시다. 그 다음에 제가요, 강의에 나가면서, 자, 공격인 수험생은 이런 것도 합시다. 방어인 수험생은 자, 이 부분은 그냥 이해하는 거로만 그치십시오 하는 그런 걸 제가 선별해 드리고요. 이건 이해 암기형 파트요. 이거는 응용 개선형 파트니까 나누어 드립니다. 선별해 드려요. 그걸 선별해 드리니까 그 선별된 것을 이해 암기형 파트는 지금은 일단은 먼저 이해만 하도록 합시다. 오케이?
그리고 문제수도요. 문제수도 최소화 시킵시다. 방어니까 문제수도 최소화 시키자고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민법을 하라, 그 시간에 산재법을 하라 이 얘기입니다. 왜 자기가 방어인데도 불구하고 미트히트 피트 기출문제를 다 풀다가 민법을 못해갖고 민법망하고 화학망에서 다 떨어집니까? 몇 년 동안. 그 세상에 무슨 억울함이야. 최소만 하면 된다니까요. 그 최소가 뭔지는 역시 또 수업 시간에 찍어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고요. 네 번째 이제 11월까지는 꾸역꾸역 가다가 11월까지는 꾸역꾸역 가다가 12월까지는 꾸역꾸역 가고 12월부터 2월까지 거쳐서 이때 동안에 자 꾸역꾸역 갔습니다. 이해된 것을 잘 정리해서 이해했다고 생각해 보자. 문제까지 풀면서 최소화 시켜갖고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를 잘 풀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해는 됐죠. 그러면 막판 정리할 때 이 부분만 때려서 그냥 다 외우고 들어갑시다. 12월부터 2월까지에 거쳐서 12월부터 2월까지에 거쳐서 이 부분만을 때려서 이 암기형 파트 부분만을 때려서 싹 다 외우고 들어가서 시험장 가면 그것만 풉시다. 시험장 가서 그 부분만 풀자고요. 그 부분만 풀고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응용계산형도 푸는데 올해 같은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조금 쉬웠기 때문에 한두 번만 꾸역꾸역 봐도 응용계산형 문제도 잘하면 손을 댈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올해는 만점자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친구가 7개 풀어갖고 7개를 맞췄다 하는 사람들. 3개 찍었는데 다 틀렸나 봐요. 예. 뭐, 그럴 수 있죠. 7개면 사실 올해 화학은 항상 그 정도면 만족이거든요. 예, 화학은 난이도가 여태까지 계속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았기 때문에, 화학에서 고득점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많이는 없습니다. 많이는 없으니까 공부 전략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가는지 느낌이 오십니까? 제일 먼저 열심히 하는 건 뭐? 명심하라. 적을 거 없잖아. 적어놓고서 다 까먹었어. 제일 열심히 하는 과목은 뭐? 민법, 산재법. 자연과학에서 제일 열심히 해야 되는 과목은 지구과학. 그 다음에 공격 과목 하나만 만들어 놓자. 그 다음에 나머지 방어 과목은 화학은 방어일 땐 이렇게 가자. 방어인데 공격처럼 미트트 비트 기출문제 다 풀겠다고 뻘짓하지 말자. 과도하게 하다가 민법만 하고 산재법만 하고 화학까지 망해서 계속 몇 년씩 떨어지는 어이없는 일은 없도록 하자. 응? 그 민법 산재법은 90점씩 누구나 받을 수 있는데 왜 그걸 90점을 못 받습니까? 누구나 받는 90점을 왜 못 받아? 왜? 본인 머리가 반쪽이야? 응? 합격자라면 다 90점 받는데 그건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는 왜냐하면은 시작할 때 이 친구나 학생이나 민법 실력이 똑같잖아, 지금은. 민법 실력이 동일하잖아, 다. 나도. 우리 넷이 민법 실력이 똑같잖아. 응? 내가 조금 여러분들보다 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갖고 있거든. 공인중개사 자격증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내가 공인중개사 시험이 아니야. 별사 시험은 공인중개사 한 15일만 내가 본 사람 중에 1차를 갔다가 이틀에서 붙더라. 이틀. 1차를 이틀 공부하더니 붙더라. 진짜 어이없어갖고 상식으로 풀더라 그냥. 민법도 상식 아니에요. 물론 이제 조금 베이스는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런 경우인데 변리사 시험은 천지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민법 실력은 동등한데 합격자가 90점을 받을 수 있으니 여러분들도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다 90점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자연과학은요, 베이스에 따라서 현격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2-3개 못 맞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한 글자도 안 보고 들어가다 9개 맞는 사람이 있는 법이에요. 이 정도로다가 이 자연과학 쪽의 분야는 지구과학을 제외한 나머지 3과목은 베이스가 무지하게 크게 작용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거는 전략적으로 임하는 것이 합격의 기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 말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전략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뛰어들지 말아야 될지 결정하는 수험생이요. 학생은 아직 결정 못했다 그랬나요? 학생 못했고요. 결정했어요? 아, 결정했어? 이미? 그래? 학생은 자,
하루에, 그렇지. 하루에 강의 듣는 시간 포함해서 몇 시간을 공부할 수 있습니까? 하루에? 10시간이요? 그러면 주당? 왜 하루가 일주일이 7일인데 하루는 쉰다? 뭐 하다 보면 조금 뭔가 하니까 몇 시간 할 수 있어요? 직장인이라. 직장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40시간 이상 가능합니까? 주말은 풀이잖아. 공부할 수 있구나. 그렇지? 그리고 또 직장 다닐 때 퇴근하고 나서 조금이라도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직장인일 경우라면 40시간 정도라고 보여지고요. 백수입니까? 졸업했거나 뭐 내지는 학생이거나 학생도 방학 땐 백수입니다. 퇴사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60시간. 주당 60시간 지킬 수 있어요, 학생? 회사 다니고 있어요? 40시간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있어요, 진짜?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합격합니다. 그러면 뛰어드십시오. 이거 자신 없으면 안 해야 됩니다. 가장 관건은 다 쓸데없는 소리. 전략은 무슨 개뿔 그런 게 어딨어. 몰라도 돼. 공부 시간 많이 가지면 합격해요. 공부 시간 많이 가져가면 합격하는데 제가 스터디를 운영해 드리는데요. 제가 3년 동안 통계를 내보니까 합격자 평균이 이 정도 나오더라. 이거 이상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상을 공부한 사람들은 거의 다 합격하고요. 이 이하를 공부한 사람은 거의 다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리만큼 뭔가 마법의 숫자 같은 그러한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주당 직장인일 때는 40시간 정도, 그 다음에 직장이 아닐 때는 60시간 정도를 지킬 자신이 있고 자기가 그렇게 행동을 옮기고 실천할 수 있으면 단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한 주는 누구나 가능해요. 다음 주 일주일은 100시간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0시간 나오면은 평균 50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면 60시간 안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공부를 할까 말까 뛰어들면 고민하는 수험생이요. 이만큼의 자습 플러스 이건 자습 시간과 강의 듣는 시간을 포함합니다. 자습 플러스 강의 듣는 시간을 포함해서 이 정도 시간 이상을 1년, 2년을 지킬 자신이 있으면 뛰어드는 것이고요. 그거 지킬 자신 없으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생님이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여기서 이제 물론 자습 시간을 많이 확보하는 거. 이게 당락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충 이제 내가 뛰어들어야 되겠다 아니면 안 해야 되겠다 이게 느껴지십니까? 그거에 대한 기준점이 뭐냐면요. 가능하냐 뭐 불가능하냐 이거로 다 기준점을 삼으시면 돼요. 이걸 기준점으로 삼으셔서 이게 가능하다라고 느껴지시면 그래 내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셔도 지장 없고요. 이게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게 가능한 상태 하에서 이게 일단 기본 전제 조건으로 이게 1순위인 겁니다. 1순위. 제일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이게 전제 조건으로 갖추어진 상태 하에서 전략을 세우면 합격 기간이 생각보다 단축될 수 있습니다. 그 전략에 대해서는 지금 충분히 얘기했잖아요.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그 전략에 대해서는 이제는 알아들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 같은 걸 가지는 것은 절대 잔머리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요. 제가 자 일단 내일부터 3월 3일부터 개강합니다. 화학을 개강하고요. 강의를 들어보시고요. 본인한테 맞는 선생님 걸 택하면 돼요. 꼭 벨레스쿨 왔다 해서 벨레스쿨 강의 들을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들어보고 그 선생의 스타일이 자기랑 맞아야 돼. 그래야만 강의를 들을 때 흥미가 느껴지거든. 그지? 그러니까 개강은 내가 한다는 그냥 나의 그냥 광고일 뿐인 거고 강의를 들어보고 판단하길 바랍니다. 전 과목을 강의를 들어보고 판단하길 바라고 그 다음에 저는 SM 스터디를 운영해 드립니다. 이거는 스터디를 운영해 줌으로써 공부 시간을 매주마다 체크해 드려요. 그러니까 요거 SM 스터디 조건은 내가 오늘 이제 그 글을 올려놨는데 JHJ 거기 게시판이라든가 이런 데 게시판 가보시면 되고 또 조만간 또 올립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는요. 자, 제가 저기 유튜브에
about 화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about 화학이라는 곳에다가 15년치 기출문제, 변리사, 변시 15년치 기출문제를 갖다 해설 강의를 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방어인 사람은 15년치 다 풀 거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문제수는 방어인 사람은 이 정도는 문제 풀고 몇 년째만 풀고 이런 건 내가 다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올려놨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올려놨기 때문에 무료로 볼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 말고도요. 월드컵 특강 그래가지고요. 월드컵 특강이래가지고 이해 암기형 파트. 이해 암기형 파트가 어느 부분인지를 제가 요약 정리 강의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뭐 무료니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공부 시작할 무렵에 어떻게 되는지 전략을 세우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 공부 시간입니다. 그거 이상은 전부 다 어찌 보면 헛소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시간을 예를 들면 한 80시간을 갖다 매주 만에 할 수 있는 수험생이다. 작년 같은 경우에 기록이 90몇 시간이야. 작년 기록이 매주 90몇 시간 찍은 사람이 있었어요. 매주. 떨어질 리가 없죠, 뭐. 그죠? 그 다음에 재작년도 거의 80몇 시간, 90몇 시간 찍은 사람이 있어요. 떨어질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 수험생은. 그죠? 그게 근데 몸에 배버렸다? 그러면 대박이잖아요, 그죠? 그런 학생은 전략이 약간 부족해도 붙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60시간 정도만 하면 붙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80시간을 하면 20시간을 더 해야 하는 거잖아. 그래도 몸의 컨디션에 무리가 없다는 얘기잖아. 그 얘기는 그 20시간만큼 미트리트 피트 화학 문제 풀어도 되잖아. 그지? 그런데 문제는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방어면서 화학도 약한 데다가 불구하고 공부 시간도 60시간도 못 가져가면서 미트리트 피트 기출문제를 다 풀면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미트리트 피트 기출문제를 다 풀어내고 싶으면 공부 시간이 80시간 되어라 이거야. 그러면 다 풀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부 시간은 50시간도 안 되면서 미트리트 피트 기출문제까지 다 풀면 민법은 언제 하냐? 산재법은. 그럼 민법, 산재법 60점, 50점 받으면서 무슨 합격을 기대합니까? 민법, 산재법은 다 90점 받아야 붙는데. 그렇죠? 어떤 건지 감이 오십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전략적으로는 수험생의 그 공부 전략대로 잘 임하셔서 다가오는 내년 2월달 63회 변리사 1차 시험에 반드시 합격하시고 후년도에 뭐 2차까지 붙으면 좋고요. 뭐 동차 붙으면 더 좋고요. 예. 그래서 꼭 합격하는 수험생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